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아침 상쾌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제 최면을 걸면서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피곤을 좀 물리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여행커와 함께하는 아침이면 상쾌하다 뭐 이런 댓글 하나만 올라도 저는 힘이 납니다. 예, 장 부사장님의 부재 제가 몸집을 키울 수는 없지만 단단하게 좀 채워보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참 일주일 다르고 또 그 다음 일주일 다르고 그래가지고 예. 너무나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계속 걱정이 됐던 게 우리가 이제 S&P 500이 지난주에 4천 막 다치 할랑말랑했다가 또 주말 사이에는 또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근데 지난번에 저희와 함께 하셨을 때 섹터 쪽에서의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섹터 간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지난번에 잠깐 나왔을 때 지지난주였죠? 단 이틀이었지만 네. 약간 섹터의 변화의 흐름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그 흐름이 지금까지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은 지금 S&P 500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네. 지금까지 이번 달 들어서 한 5% 가까이 올랐고요. 올랐죠. 그리고 다른 섹터들도 다 올랐는데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들이 유틸리티나 헬스케어나 필수소비재, 에너지 이런 섹터였는데 그런 섹터들이 7월 들어서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상반기에 또 굉장히 힘들었던 섹터가 IT하고 자율소비재, 반도체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섹터들이 7%, 10%, 11%뭐 이 정도로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올랐습니다. 오, 예.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러니까요. 올랐습니다. 우리가 예. 인지하지 않고 신경 안 쓰면은 사실 몰랐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올랐어? 예.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의 영향을 미친 요인은 뭘까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금리가 지난 6월 중순경에 네. 3.5%까지 이렇게 오르는 듯 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4% 간다, 5% 간다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2.8%, 3%를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그쵸. 잘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 금리를 구성하는 경기하고 물가에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명목금리를 뜯어보면은 경기의 프락신 실질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의 프락신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이 두 팩터가 전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이 지표로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도 사실 뭐 이제 3%를 넘어서는 3.5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예, 예. 그때에 오히려 빅테크들이 더 단단히 버텨서 이제는 금리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서 우리가 그냥 학습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기보다도 사실 언제 어느 순간에 네. 또 금리가 튈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음. 그런 요인 자체는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네. 금리 요인은 이제 조금 내려놓고 실적이나 경기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금리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우리 상무님께서 나오실 때마다 항상 여러 가지 포인트, 뭐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서 지금 시장을 가늠을 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그럼 경기 관련해서 경기 지표는 어떻게 변화하고 예. 있는지 최근에 나온 경기 지표 중에 사람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한 경기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네.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플래시 US PM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50 하회했죠. 예, 원래 ISM에서 발표하는 PMI가 되게 유명한데 네. 이건 과거에는 마켓이었는데 S&P 글로벌에서 인수를 하면서 S&P 글로벌 PMI로 됐고요. 7월이 지나기 전에 네. 먼저 속보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 속보치를 발표한 게 종합 PMI가 47.5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제조업 PMI가 52.3, 서비스업 PMI가 47. 그래서 컨센 대비로나 전월 대비로나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경기 전반적으로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소비 지표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지난번에 발표된 소비 지표에서도 조금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 보였었고, 네. 그래서 지금 실질하고 심리하고 조금 괴리가 생기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심리가 잔뜩 위축돼 있다가 실제로 실제적으로 지표가 발표되면 또 서프라이즈가 나는 그런 상황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동과 그 머리가 일치하지 않는 예. 것처럼 아니면 이게 약간 시차가 있나요? 발표되는 게 심리와 실제적으로 그 소비되는 그 지출 내용에 있어서의 예. 발표되는 시차가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 심리 지표들이라는 게 네. 설문으로 그 집계가 되다 보니까 그쵸. 이를테면은 지금 가게 그 상황은 어떤가? 네. 6개월 후에 가정 형편은 어떨 것 같은가?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고용은 어떨 것 같은가? 네. 근데 그 전부 뉴스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그런 어떤 그 소음들 때문에 더 안 좋게 더 생각을 안 할 좋게 수 그 있는. 작성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에 좀 주안점을 보고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가 관련해서 어쨌든 심리 관련한 지표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왔던 지표가 좋아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물가는 어떤 수준일까요? 물가 얘기가 참 쉽게 이게 피크아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앞으로는 약간 좀 잠잠해질 것 같은 게 슬로우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가나 네. 원자재 그리고 농산물 이런 가격들이 전부 고점에서 6월부터 피크아웃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가솔린 평균 가격이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가져왔는데요. 7월 25일자로 1갤런당 4.35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 지금 1개월 전에는 1갤런에 $5였거든요. 그 $5로부터 한 7, 8% 정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이 이제 유가 많이 오르기 전에는 한 $3 정도 수준이 평균이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년 전에는 네. 그 $3 정도였는데 그거에 네. 비하면 좀 많이 올라 있긴 네, 한데 네. 긍정적인 거는 그 고점에서 좀 피크아웃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고요. 네. WTI나 뭐 이런 거보다 어쨌든 실제로 쓰는 휘발유 가격이 좀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그쵸. 닿잖아요. 그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TMI를 드리자면 우리 최 상무님은 최근에 이제 주유하신 적 있으십니까? 참고로 저는 그 차를 몰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예. 저는 이제 뭐 차가 없으면 사실 이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저 이제 주유할 때가 돼서 항상 주유소 가격을 많이 보는데요. 예. 보통 서울은 다 2,000원 넘잖아요. 예.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제부도 근처 화성 정도로 갔는데 너무 놀랐던 게 기름값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1,700원대 중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주말에 놀러 가시려면 제부도 쪽을 가셔서 주유를 하셔라. 이런 TMI도 예. 전해드립니다. 그쪽 계신 분들은 또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서울 대비해서 거의 한 300~400원 차이가 나니까 TMI 드렸고요. 자, 물가 지표는 어쨌든 국제 유가를 통해서 받고 국제 유가 WTI 기준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소비되는 갤런당 리터당 가격을 더 의미 있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사실 월마트의 그 시장에 대한 던져진 충격, 그게 지난번에는 타깃이었죠. 예, 지난번에 네. 타겟이었고 사실 유통업체들의 그 실적에 관한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유통업체들 간에도 그 애매한 유통업체들하고 실제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파는 디스카운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이 오히려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섹터별로도 상당히 엇갈리고 섹터 내 종목들도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이런 매크로 환경, 금리가 레벨이 높아지고 물가 레벨이 높아진 환경에서 빚이 많은 기업들, 네. 그리고 그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기업들, 그리고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유상증자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S&P 500 기업들 중에서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특히 조심해서 봐야 되고 우량한 기업들, 좀 핵심 기업들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런 기업들은 주로 뭐가 될까요? 오늘 보니까 빅테크 실적 두 기업이 발표됐잖아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그렇고 둘 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주가가 지금 시간에 걸어서 오르거든요. 이거는 예. 뭐 걱정할 수 그래서 없다. 방금 보고 왔는데 네. 그 선방한 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선방했다. 미국 달러가 굉장히 네. 강세였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 그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한 4% 정도 매출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네. 또 그 기타 손익 쪽에서 그 채권하고 주식이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보유 채권하고 보유 주식에서의 손실 때문에 EPS나 순이익이 좀 덜 나왔는데 그런 정도는 사실은 매크로 환경이 개선이 되면 충분히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두 기업 실적이 아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그런 우량한 기업들의 실적은 그냥 지나가는 이슈다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어닝 미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또 우리가 월마트로 한번 맞고 또 이거 어닝 미스 얘기 나오니까 또 한 번 더 휘청이겠구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예. 오히려 선방했으니까 이거는 또 긍정적이다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실제로 단단한 기업들은 네. 이런 그 위기나 좀 어려운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하고 분명히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주가도 다른 모양새를 가져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많은데 이번 실적 발표 이후로 선방했다라는 그 분위기가 주가에 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보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이죠? 항상 체크해 보는 건데 최근에 조금 그 실적 추정치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선을 보면은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멈칫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그 일부 실적들의 발표가 되면서 네.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가이던스가 좀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향후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을 애널리스트가 좀 지금 낮추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주가는 그런 실적들을 보고 빠지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그리고 가격이 낮아진 상황이라서 그냥 확인하고 이런 정도구나라고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조금 그 선방하거나 오르는 모습이 종종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가요? 지금 보면 주가는 예. 고개를 조금 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 과거 경험치로 보면 2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곡점에서는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고 한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그래서 실적 조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 있더라도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월 포워드 EPS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오히려 선반영을 해서 예.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반대로. 그런 경우가 네. 2018년 말에서 2019년에도 네. 보이고 있고요. 주가는 먼저 떨어지고 실적 전망치는 그 이후에 하향 조정되고요. 네. 그리고 뭐 2020년 팬데믹 때에도 주가는 과도하게 떨어지고 그 이후에 한 두 달 있다가 실적 전망치는 바닥을 찍는 네. 그런 타임 디퍼런스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임 디퍼런스. 예, 죄송합니다. 예. 타임 디퍼런스. 시간차가 좀 나타났습니다. 네, 예. 타임 디퍼런스. 예. 시간차. 예. 오늘 영어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니까 사실 미국에서 그 영어로 쓰는 그 용어를 한국어로 바꾸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상무님은 영어 먼저 튀어나오시는 거죠? 예, 죄송한데 이게 좀 습관이 되다 예, 보니까 아닙니다. 좀 배우니까 이해해 좋습니다. 주십시오. 예. 빨개지셨네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네. S&P 500이 지금 20% 정도 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어닝을 이렇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정도가 한 68% 정도 돼요. 근데 그 상회 정도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쵸. 실적 추정치나
그 가이던스 뭐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보면 그 전에 실적에 대한 그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 자체가 예, 굉장히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었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 비트를 한 건데 예, 참 심리가 참 그래요. 예. 낮아졌는데 빚내하는 거에 박수 쳐줘야 되는 게 맞는지. 어. 낮아지는 가운데 네.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반영을 한 거죠. 음. 그래서 낮아져서 조금 비트를 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이제 안도를 하고 음.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어서 그다음 이제 지수 관련한 밸류에이션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준이 16.7배? 예, 네. 16.7배입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네. 팬데믹 때 13.7배 갔었고요. 네. 그리고 2018년, 19년 그때 이제 연준이 그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네. 좀 멈춘 구간이었고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번 13.9배가 갔었고요. 네. 지금 16.7배가 어느 정도냐면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던 20년, 21년 때 보면은 23배까지 갔었거든요. 계속 20배 위에 놀다가 최근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16.7배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앞에서 어닝 추정치가 더 하락을 하면서 이 16.7배가 네.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닝 추정치가 좀 꺾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16.7배를 그렇게 과도하게 막 비싸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크로 환경하고 최근에 이를테면은 금리 하락 추세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충분히 그동안 과도하게 받았던 멀티플의 조정이 끝나고 금리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할인율이 하락을 하면서 멀티플의 정상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앞서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심리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그 서베이 자료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예. 펀드 매니저 그 수건을 던졌느냐, 예. 공포에 매수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최로 상무님께서 보시는 시장의 심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심리가 얼어붙어서 네. 주식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보유를 현금 비중을 상당히 높이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공포의 구간을 지나면서 두려우신 분들은 네. 현금 확보를 많이 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분들은 또 숏 포지션까지 보유를 하면서 단단히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또 강제로 그 신용을 썼던 것들이 털리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대비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팔 분들은 다 팔고 거기다가 이제 숏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생겨나면서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심리 자체도 여전히 극도로 공포스러운 구간은 지표로 보면은 지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공포스러운 구간이다. 라고 지표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 가장 공포스러운 거를 0으로 본다면 지금 한 38 정도로 그래도 공포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멘탈 사이클 옆에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멘탈 사이클이요? 예. 요건데 네. 사람들의 이제 심리 사이클인데 네. 이게 주가고요.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이 사실은 주가가 바닥이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캐피슐레이션 항복하고 떠난다. 네. 이런 그 제목으로 쓴 기사도 봤는데 일부 매니저들은 이제 더 못하겠다라고 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멘탈 뭐라 그랬죠? 멘탈 사이클. 멘탈 사이클. 예. 저기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지금 보니까 분노 및 두려움. 분노. 그럼 아직도 공포 구간은 아니신가 보네요. 분노가 돼요. 왜 아. 이렇게 하락하는가 하면서 계좌를 보면서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도. 개인의 상황이나 그 어느 정도 리스크 감내 네.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지금 신용을 잔뜩 쓰고 있는데 네.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든 그쵸.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공포 공포 부분에 있다고 네. 하죠. 언제 털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를 역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막 사야 되겠다. 공격적으로 뭐 리밸런싱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빚을 얻어서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저희가 늘 체크해보는 그 신용잔고 추이. 그러니까 지금 신용잔고 앞서서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털렸다. 많이 털렸나요? 예, 많이 털렸습니다. 네. 미국 시장 보면은 3월부터 6월까지 추이를 보면은 네. 계속 그 월별로 전월 대비 4%, 3%, 2% 털리다가 네. 6월 달에는 9%가 신용잔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은 그 683 빌리언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과거 팬데믹 이전에 네. 한 600빌리언 정도 됐었거든요. 어. 그럼 이제 거의 정상 수준까지 오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이 많았던 때가 S&P 500이 고점을 찍던 2021년 말 정도 수준인데 이때가 이제 935빌리언까지 네. 갔었는데 그 고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7%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가벼워졌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벼워진 만큼 사실 저희는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지만 예. 피를 흘리는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주식시장이 참 오묘한데 네. 저는 사람들의 이제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피땀 눈물 BTS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추이를 쭉 봤을 때 지금의 시장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나오면서 네. 계속적으로 뭐 시장을 사야 된다, 핵심주를 사야 된다, 네. 리밸런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기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드린 지표를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리하고 가격하고 네.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좀 이따 좀 뭐 내일 발표되겠지만 내일 발표될 미국의 정책 금리하고 미국의 GDP의 사람들의 초미에 관심이 그쵸.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아까 그 공포지수나 또 신용장고나 이런 그 지표를 통해서 볼 때 어느 정도 준비할 사람은 다 준비하고 팔 사람은 팔고 그리고 심지어 숏 포지션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알려진 그 두려움이나 공포 하에서는 네. 지수가 과도하게 빠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이벤트 역시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지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은 정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핵심 시장을 자신이 없는 분들은 네. 시장을 사고 핵심 섹터를 사고 핵심 섹터 내 종목을 사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의할 점은 분명히 그 지금은 주가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할 때 다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체력이 약한 허약한 그런 기업들하고 네. 건강한 그리고 경쟁 우위가 지속되는 기업들 간의 차별화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대응이 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수익에 대해서 헝그리하고 네. 또 좀 욕심을 부려도 될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 공포의 구간에서 우리가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지금 공포일 때는 심리적으로 사실 그 말이 안 들리거든요. 예, 그런 말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귀를 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